안녕하세요. 교육의 진심인 아빠 오너드림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가 꼭 한국에서만 살아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캐나다로 이민을 간 이유 중에는요, 솔직히 아이의 교육 때문이라고 솔직히 저는 말하고 싶지 않고요. 저는 아이에게 국적을 하나 더 주고 싶었습니다. 즉 기회를 좀 더 주고 싶었던 거예요. 보통 분들은 뭐 이민을 가실 때 다양한 이유가 있지만 뭐 자녀들의 교육 때문에 많이 이제 이민을 고려하시는 경우도 있는데요. 뭐 저도 그게 전혀 없었다고 하면 그거는 거짓말이겠지만, 저는 기본적으로 아이의 교육보다는 아이가 나중에 캐나다 국적을 가지게 되면 조금 더 아이에게 기회가 있을 거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자, 이번 영상에서는 혹시 저처럼 자녀들이 꼭 한국 사람이어도 뭐 호주에 살 수도 있고 캐나다에 살 수도 있고 미국에 살 수도 있고 영국에 살 수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거에 나는 전혀 개의치 않는다. 그런 분들이 어떻게 보면 그런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이제 생각을 뭔가 뭐 작은 영감이라도 드릴 수 있는 그런 영상이 되기를 바라보면서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한국에서는 교육열이 다 높잖아요. 한국 부모님들도 그렇고 한국에는 교육열이 높잖아요. 그러니까 뭐 유학을 가서도 보통 4년제 대학을 생각하십니다. 이제 해외 유학을 고려하시더라도 대부분은 4년제 대학을 당연히 고려하시고, 만약에 미국 같은 경우에 뭐 커뮤니티 컬리지를 간다고 해도 커뮤니티 컬리지로 그냥 멈추는 경우보다 이제 소위 말하는 뭐 명문대로 편입하는 그런 이제 루트를 보통 택하잖아요. 근데 저는 이번 영상에서는 그냥 특별히 경쟁력이 없는 그런 전공이라면, 일반적으로 그냥 편하게 말해서 문과 계열의 전공들입니다, 여러분. 정말 문과 계열의 전공들은 어떤 뭐 뱅킹이나 파이낸스나 어떤 어카운팅 이런 특별한 전공들이 아니라면 사실 경쟁력이 굉장히 없습니다. 특히 이제 취업까지 고려해 봤을 때는 외국인이 취업 시장에서 두각을 나타내기가 굉장히 어려운 분야입니다. 참고로 문과 계열은 그렇습니다. 이렇게 제가 언급드린 뭐 뱅킹, 파이낸스, 어카운팅 이런 거 제외하고는 사실 거의 경쟁력이 없다고 봐야 돼요. 물론 뭐 개인에 따라 역량 차이에 따라 또 다르겠죠. 그리고 학교도 굉장히 뭐 명문대를 나왔다면 또 뭐 다른 전공이라도 좀 더 개인적인 역량과 뭐 이런 학교의 어떻게 보면 네임 밸류에 따라 또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문과 계열 학생들은 4년제를 나왔다 그래도 참 이제 취업까지 고려하면 영어권 국가, 적어도 뭐 제가 말씀드린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이렇게 했을 때 경쟁력이 없는 게 사실입니다. 그랬을 때 만약에 내 아이가 부모님 입장에서는 뭐 호주나 캐나다 이런 곳에 잘 정착해서 영주권 받고 그곳에서 또 기회를 봤으면 좋겠다, 이런 분들은 혹시 자녀들이 공부도 아주 잘하지 않는다면, 뭐 모든 학생이 공부를 다 잘할 수는 없으니까요, 공부까지 또 완전히 막 취미가 있고 아이가 그러지 않는다면 기술 교육을 시키는 것도 참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특히 여기 말레이시아에 지금 나와 있는 그런 많은 조기 유학생들, 짧게는 뭐 1년, 2년에서부터 뭐 3년, 4년 그 이상도 있을 수 있고, 심지어는 뭐 고등학교 과정을 여기서 마칠 수도 있고요. 한다면은 그런 옵션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호주에는 뭐 테이비라고 하죠, 기술교육 과정. 그리고 캐나다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캐나다는 이제 퍼블릭 컬리지 수준에서 고등학교 졸업하고 한 2년 정도의 뭐 디플로마 과정. 전공은 당연히 뭡니까, 여러분? 기술교육이라고 제가 말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진짜 현장에서 일하는, 뭐 하다못해 선반 기술을 배울 수도 있겠고요. 우리 뭐 판금, 저도 뭐 용어들을 다 제 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익숙하진 않지만 뭐 CAD, 예를 들어서 다양한 분야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뭐 심지어는 자동차 정비부터 뭐 요리, 용접, 여러분 금형, 뭐 선반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뭐 그 외에도 수십 가지 이런 기술직 전공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쪽에서 혹시 아이가 관심이 있다면 우리 뭐 IT 분야, 예, 컴퓨터 분야도 마찬가지고요. 뭐 요즘은 뭐 사이버 보안 뭐 이런 전공도 있고, 예, 사이버 시큐리티 전공도 있고, 정말 다양한 전공들이 있잖아요. IT 분야에도 굉장히 세분화되어 있고, 또 요즘 친구들은 컴퓨터를 다루는 이런 것도 부모님 세대들하고는 좀 다르잖아요. 굉장히, 예, 유연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익숙할 수 있고요. IT 분야는 어쨌든 뭐 IT 분야도 경기가 분명히 경기를 타지 않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영어권 국가 기준으로 IT 분야는 항상 취업에 유리한 게 사실입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4년제 대학에 그냥 초점을 맞추는 것보다 내 아이가 꼭 공부만이 답이 아니다 생각한다면, 저는 4년제 어설픈, 어중간한, 꼭 어설픈이 아니라 어중간한 4년제 대학, 문과 대학에 하기보다는 그 호주 기준 테이비나 그런 캐나다 기준 공립 컬리지 기준 2년제 디플로마 과정, 뭐 솔직히 단기 과정은 없겠습니까 여러분? 뭐 1년 단기 과정. 근데 이제 정착을 생각한다면 조금의, 예, 그래도 4년제 대학을 생각하셨다면 2년 정도의 교육이 이제 좋은 것 같거든요. 예를 들어서 미국 같은 경우도 문과대를 나오잖아요. 그러면 4년제 대학을 나오더라도 여러분 그 비자를, 취업 비자를 1년짜리밖에 못 받습니다. 그거 아셨나요? 적어도 4년제 대학을 나중에 전공하시더라도 STEM 전공, STEM이란 건 Science, Technology, 그 다음에 Engineering, 그 다음에 이제 Math, 수학을 말하는 건데요. 이런 전공 쪽이 아니라면 저는 과감하게 이제 내 자녀가 그래도 호주에서 살았으면 좋겠다, 호주에서 정착했으면 좋겠다, 아니면 캐나다에서 정착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이런 컬리지 수준의 전공 중에서 바로 취업에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전공들을 한 후에, 제가 아까 언급드렸던 그런 전공들을 한 후에 그 다음에 그렇게 취업 활동하고 커리어를 이어가고, 그 다음에 자기 전공 분야에 맞는 커리어를 이어가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영주권도 취득하고, 그러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다 나중에 또 만약에 자기가 외국 생활을 하다가 영주권자가 되고, 나중에 자기가 내가 원했던 게 이런 게 아닌데, 그러면 얼마든지 뭐 살면서 커리어 한두 번 바꾸는 거 이제는 아주 뭐 누구에게나 다 가능한 일 아닙니까 여러분? 그랬을 때 얼마든지 그 다음에 선택지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한국에서도 꼭 4년제 대학 가고, 해외 유학에서도 4년제 내가 대학 어떤 특정 전공을 했다고 해도 그 전공대로 꼭 다 전공을 살리는 건 아니거든요. 그랬을 때 저는 그런 초이스들도 한번 부모님들이 고려해 보신다면 자녀들에게 또 다른 그 선택지를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너무 뭐 꼭 이거여야만 돼. 예를 들어서 뭐 의대를 가야 돼? 그러면 의대를 가는 게 낫겠죠. 예를 들어서 뭐 간호학과 같은 경우에 여러분 간호학, 그리고 뭐 우리 헬스케어, 여러분 이런 뭐 우리도 뭐 뭐라고 하죠 그런 거? 뭐 요즘도 한국에서도 요양병원 이런 거 되게 많잖아요. 외국도 뭐 호스피스 이런데 여러분 그런 헬스케어 관련 그런 전공자들 굉장히 많이 필요로 합니다. 영어권 국가들 특히 많이 그래요. 네, 뭐 지역에 따라서 국가에 따라서 약간의 편차는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예, 그 공공의료의 인력이 굉장히 많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랬을 때 저는 분명히 메리트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또 그런 거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예 친구들이라면 더 좋겠죠. 이왕이면 자기 아이가, 자녀가 그래도 관심이 있는 분야에 전공을 해야죠. 뭐 정말 뭐 30, 40대가 이민 가는 것도 아니고 아이가 영주권 위해서 전공을 선택하고, 그거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예 뭐 호주 영주권, 캐나다 영주권 뭐 이런 게 필요하다고, 그건 아니죠 여러분. 예, 이제 갓 고등학교 졸업한 친구가 뭐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그냥 이건 여담이지만 고등학교 졸업하고 바로 그냥 한국에서 공무원 시험 준비하는 게
가장 현실적이죠. 어차피 대학 졸업하고 공무원 시험 보는 거랑 고등학교 졸업하고 한창 머리 좋을 때 보는 거랑 뭐가 다르겠습니까? 하지만 그런 얘기를 드리자는 건 아니고요. 그래도 자녀도 그렇잖아요. 여기 말레이시아 나와서 공부한 친구들만 해도 꼭 뭐 나는 한국에서 대학을 다녀야 돼, 뭐 한국에서 꼭 뭐 성인 시절 20대 시절을 보내야 돼,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친구들도 분명히 있을 것 같거든요. 저는 굉장히 좋은 선택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자녀에 따라서, 그리고 부모님에 따라서. 왜 부모님들 당신이 이민 가고 싶었는데 이민을 이렇게 접으신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이민을 이렇게 접으신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은 뭡니까? 자녀가 영주권자 되고 시민권자 되면 나라에 따라서 부모님도 그 부모님 초청 이민으로 부모님들도 이민 가실 수 있습니다. 참고로. 물론 이제 너무 제가 이민에 초점을 맞췄다면 그건 죄송합니다. 적어도 저는 그냥 그렇게 생각해요. 20대 뭐 열정페이라고 한국에서도 막 그러잖아요. 그런 직장 환경들이라면 적어도 제가 경험해 본 바에 따르면, 제가 주위에서 본 바에 따르면 캐나다나 호주가 훨씬 더 그 20대 친구들이 직장 생활을 하기에 한국보다 적어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저는 직장 환경들이. 여러분, 제 의견이 무조건 틀렸다고 생각하시나요? 혹시 외국에서 지금 뭐 간호사로 근무하고 계시거나 요리사로 근무하고 계시거나, 혹시 어떤 호주라면 어떤 테이프 과정을 마치시고, 혹시 캐나다라면 퍼블릭 컬리지에서 적어도 디플로마 과정 2년 과정을 마치시고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저는 그분들은 제 말에 적어도 공감하실 것 같거든요. 뭐 격하게까지는 아니겠지만, 자기 이제 전공이나 이런 지금 현 상황에 따라서 격하게까지는 아니겠지만, 정말 우리가 말하는 그런 실질적인 직업적인 기술을 배우시고 그런 호주 테이프나 캐나다에서 퍼블릭 컬리지 졸업하시고 지금 현지에서 캐나다나 호주에서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은 제 이야기에 공감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 적어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꼭 어떤 확실한 뭐 100%의 보장이란 게 어디 있겠습니까? 인생에서. 그렇죠? 하지만 어렸을 때 분명히 도전해 볼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